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이번에는 전자부품 선정 시에 고려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회로 이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수동 소자나 반도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부품이 좀 작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부품이 아주 많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을 놓침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품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많이 쓰는 부품을 한 5가지 정도 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 소자로서는 이제 저항, 콘덴서, 이제 인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자로서는 이제 TR이나 FET, IGBT 같은 이제 스위칭 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펜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와테이지, 우리가 이제 P는 VR로 나타내는 와테이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저항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이제 와테이지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제 쓰는 회로는 뭐 이제 1볼트에 1A 그러면 약 1W 정도가 이제 필요할 겁니다. 1W 정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제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이제 뭐 0.5W짜리를 이제 뭐 집장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회로에 이제 적용해가지고 스위치를 올리면은 바로 타버리겠죠, 이제. 그러니까 0.5W짜리 이제 저항은 1W 파워를 이제 못 견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이 중요합니다, 전압. 그 다음에 이제 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양극성인 MLCC나 이제 필름 콘덴서 같이 극성이 없는 제품도 있지만은 이제 전해 콘덴서나 탄탈 콘덴서 같이 극성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 콘덴서든 탄탈 콘덴서든 MLCC든 그다음에 필름 콘덴서를 쓰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압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써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해 콘덴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뒷불 전류나 온도에 의해 가지고 수명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해 콘덴서를 우리가 이제 특히 전력전자의 입출력 라인에 이제 쓰게 되면은 그때 이제 리플 전류와 그다음에 사용 온도를 이제 예측해 가지고 이제 수명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이 적절한 이제 제품을 또 이제 쓰게 되죠. 그러면 전해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 스펙에 L0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증하는 최대 리플 전류와 그 다음에 이제 보증하는 최대 온도 범위 내에서 제약 조건이죠. 제약 조건에서 이제 견딜 수 있는 수명이 일단 이제 스펙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온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제약 조건에서 쓰지는 않죠. 리플 전류도 좀 작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견딜 수 있는 이제 온도도 이제 뭐 최소한 뭐 한 2, 30도 내에 좀 작은 이제 환경에서 쓰게 되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수명이 이제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스펙으로 제시하는 맥스 이제 수명이 예를 들어 5,000시간이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온도를 좀 낮게 쓰고 그다음에 리플 전류를 작게 쓰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성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뭐 10,000시간 뭐 이제 더 좋은 환경에 쓰면 10만 시간 이렇게 이제 수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탄탈 콘덴서 같은 경우는 탄탈 콘덴서는 이제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걸로 되는데 온도 특성도 좋고 그다음에 전압에 대한 이제 특성 변화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가장 큰 단점은 서지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 저희가 이제 처음 회사 취직해가지고 배울 때는
탄타를 쓰게 되면 무조건 그 이제 내압의 3배짜리를 써라 라고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품이 많이 이제 성능이 향상돼 가지고 내가 이제 10V 회로에서 뭐 이 30V까지는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 탄탈 콘덴서는 이제 서지에 약하기 때문에 그 서지에 대한 충분한 이제 대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권선을 코어에 감은 이제 건데 그거는 이제 허용 전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L 값이 크도 사이즈가 작은 게 있고 L 값이 작은데도 사이즈가 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허용 전류에 따라서 이제 보통 인덕터나 변압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그 트랜지스터나 FET, IGBT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전압과 전류를 이제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이프티 오퍼레이팅 에리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전 동작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스위칭 그 주기나 시간에 따라서 그 보정하는 이제 그 영역이 그 전압 대비 전류의 영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는 만족하는데 이제 요 SOA를 만족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특히 이제 그 소신호 TR 같은 경우는 뭐 전압 그 전류 양이 거의 적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SOA 영역을 만족을 하지만 그 DC 컨버터나 전력 전자에서는 이제 파워를 드라이빙하는 이제 반도체 스위칭 같은 경우는 전압과 전류는 분명히 만족하는데 이제 SOA 영역을 만족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요 영역에서 이제 그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력전자, DC 컨버터나 뭐 모터를 제어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TR이나 FET, 그 다음에 IGBT를 쓰게 되는데 이때는 전압과 전류 외에 그 다음에 그 스펙이 보증하는 SOA 영역 내에서 동작하는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펜프 같은 경우는 감각이 쉬운 게 이게 이제 슬루레이트입니다. 슬루레이트는 그 어떤 이제 보통 뭐 볼테이지 퍼 마이크로세크로 나타내는데 이제 마이크로세크당 전압의 상승 이제 속도를 얘기합니다. 마이크로세크당 이제 전압도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주파수 응답 특성이 빠르냐 이제 느리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SR 사양이 없는 오펜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느린 오펜프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뭐 보통 뭐 한 뭐 수십 헤르츠 이하에서는 쓸 수 있어도 이게 뭐 수백 헤르츠, 100헤르츠 넘어가면은 이 SR 사양이 없는 제품은 이제 쓰게 되면은 그 아주 이제 그 주파수를 예를 들어 가지고 SR 사양이 없는 오펜프를 가지고 100이나 200헤르츠 이렇게 구동을 시키다 보면은 출력이 엄청 작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그 못 모르고 이제 막 쓰다가 이제 출력이 아주 이제 한 200Hz 정도 구동하는데 출력이 너무 낮게 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SR 그 슬레이트 사양이 없는 이제 오펜프를 쓰고 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때 이제 그 이 주파수 응답 특성이 이제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그 대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헤르츠 이하의 그냥 이제 디스크리트성 그런 신호는 이제 좀 적당하지만은 그 DC 수준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거지만은 거의 AC를 이제 뭐 수백 헤르츠, 수킬헤르츠 뭐 많게는 뭐 이제 수메가 헤르츠 드라이빙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물론 주파수 응답 특성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이 SR 슬루레이트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시오 이래가지고 그 이제 그 어떤 입력 그 자동 입력일 때 이제 그 오프셋 그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어떤 출력이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러니까 공통 모드 이제 제곱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요즘 나온 오펜프들은 거의 이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좀 신경을 안 써도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과거에 아주 옛날에 이제 나온 한 30년 전에 나온 오펜프를 지금도 가끔 이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산 제품은 워낙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이 워낙 길기 때문에 30년 전에 썼던 오펜프를 지금도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이 CMRR을 특별히 이제 제어하는 뭐 그런 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해서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오펜프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이제 아주 그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그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와테이지 그 저항이 이제 타지 않도록 이제 와테이지를 확인해야 되고 콘덴서는 전압 그다음 전해 콘덴서는 이제 수명 계산을 위해서 그 선정한 다음에 리플 전류와 온도를 확인하고 수명 계산을 분명히 해야 되고 탄탈 콘덴서는 이제 서지에 대한 내압을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가 이제 회로 특성상 이렇게 서지가 많이 튀는 이제 이런 이제 회로 같은 경우는 이 탄탈을 이제 쓰면 좀 안 될 겁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이제 탄탈을 쓰면 상관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서지를 많이 이제 갖고 있는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탄탈을 가능한 쓰지 말고 탄탈을 꼭 이제 어떤 저배형이라서 전해 콘덴서를 못 쓰고 탄탈을 이제 꼭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이제 시스템의 서지의 특성을 충분히 이제 고려해 가지고 그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인덕터는 이제 전류 사양, 그 전류가 크고 사양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걸 좀 명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TR이나 FET, IGBT 같은 경우는 전압 전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지만은 그 외에 SOA, Safety Operating Area를 반드시 이제 참고해야 된다. 사실 이것도 이제 이게 좀 많이 쓰는 이제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들도 여기서 가끔씩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알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의외로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요거를 이제 좀 못 챙겨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소자를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펜프 같은 경우는 이 슬루레이트 이제 어떤 응답 속도와 관계된 이 부분을 분명히 챙겨야 되고 슬루레이트가 없는 이제 슬루레이트 사양이 없는 오펜프는 아주 저주파용 그냥 DC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수백 헤르츠 이상 아주 이제 좀 주파수가 높은 영역에서는 반드시 슬루레이트를 확인하고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전력전자 제품을 이제 개발한 다음에 어떤 부품을 우리가 선정한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떤 BOM을 이제 리스트를 쫙 뽑아놓고 한번 이제 좀 적당한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오픈숏 테스트도 하고 거기에서 보통 요구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레이팅 관련된 모든 어떤 BOM 소자에 대해 가지고 디레이팅 데이터를 이제 요구를 하죠. 보통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제가 일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품에 대해서 디레이팅 데이터를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부품에 대한 이제 오프숏 테스트 했을 때 이제 페일 모드가 어떻게 나는지, 불이 나는지, 연기가 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기능적 페일로만 그치는지,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조사해가지고 좀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사실 이제 좀 고객 나가기 전에는 한번 걸러지긴 걸러지지만은 이제 고객 나가기 전에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이제 어떤 이제
매일에 의한 어떤 일정 지연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개발 비용을 이제 줄이고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품을 선정할 때 있어가지고 요 5가지 개념은 머리 항상 넣어두고 선정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아주 사소한 것을 놓쳐가지고 이제 부품을 새로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납기 문제, 그 다음에 일정 지연, 그 다음에 비용의 상승,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예방할 수 이제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시된 요 5가지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전력전자나 이제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넣고 이제 그 부품 선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